네, 부모 교육 이제 2주차 3교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3장에서는 이제 부모 교육의 이해 부분이 되겠습니다. 부모 교육의 이해. 1장과 2장에서는 저희가 부부가 됨과 그리고 가정을 이루는 것들에 대해서 네, 현대 사회와 가족, 그 부분 다양한 가족 구조와 현황, 그리고 결혼과 내 가족에 대해서 또 결혼에 대해서 부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3장에서는 부모 교육의 이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부모 교육의 개념이고요. 두 번째 파트는 역사, 그리고 세 번째는 부모 교육의 필요성이고요. 네 번째는 부모 교육의 목적, 다섯 번째는 부모 교육의 내용과 과정입니다. 네. 부모 교육. 네.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는 이제 우리가 임신이나 그리고 자녀의 출산, 그리고 자녀가 성장하는 동안에 부모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번 장에서는 이제 우리가 부모 교육의 개념과 부모 교육의 역사, 그리고 필요성, 목적, 그리고 내용과 과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부모 교육의 정의입니다. 어디서든 제일 먼저 나오는 것들에 이제 우리가 사전적 의미에 대한 정의 부분이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부모 교육, Parent Education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네, 우리가 부모 교육을 정의를 하면 부모가 부모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정보나 지식을 전달하거나 전략 및 기술을 가르치는 교육적인 활동입니다. 교육이라는 단어가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교육적인 활동이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부모와 교육을 따로 떨어뜨려서 보면 부모에게 교육을 한다. 어떤 교육을? 자녀를 가진 부모에게 교육을 한다는 것은 부모가 됨을 이제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는 것을 말을 하겠죠. 그래서 부모 교육은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효율적인 부모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부모와 예비 부모에게 제공되는 교육입니다. 부모하고 예비 부모에게도 제공되는 교육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옛부터 우리가 이제 부모가 되기는 쉬워도 부모 되기는 부모 노릇을 잘하는 것은 어렵다라는 말들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제 부모는 이제 자녀가 성장하고 발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적 자원입니다. 그래서 자녀는 부모의 양육 환경에 따라서 발달에 결정적이고 장기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바람직하게 양육하고 부모 역할을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부모 교육이 필요합니다. 네, 부모는 부모 교육을 통해서 자녀를 기르는 데 필요한 지식과 정보, 그리고 기술과 방법, 네, 깨달음 등을 얻음으로써 자녀를 효과적으로 양육할 수가 있겠습니다. 부모 교육은 부모가 부모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정보나 지식을 전달하거나 전략 및 기술을 가르치는 교육적인 활동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모 교육은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효율적인 부모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부모 및 예비 부모에게 제공되는 교육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저희가 부모 교육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죠. 네, 그렇지만 이제 부모 교육에 관련된 개념으로서는 이제 그쵸. 먼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에서 아까 부모 교육에 대해서 부모 교육에 대한 이제 학자들의 정의도 한 번씩 있었어요. 그래서 부모 교육에 대해서 다양하게 학자들이 한마디로 정의하지는 않았고요. 유아교육 사전에서는 이제 우리가 부모 교육은 이미 부모가 된 사람들이나 예비 부모들을 그쵸. 일종의 성인 교육으로 자녀의 양육이나 교육, 가정생활의 개선 등에 관한 지식을 얻거나 소양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교육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녀를 양육하거나 교육하고 가정생활을 더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데 관한 이제 지식을 얻거나 소양을
높이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부모 교육이란 부모의 자녀에 대해서 이해와 지식을 증진시켜서 사고와 감정 그리고 행동에 있어서 습관적인 방법을 돌이켜서 검토해 보도록 함과 동시에 자녀를 양육하는 새로운 방법을 습득하도록 도와주는 다양한 교육적 경험입니다. 그래서 부모 교육이란 부모가 스스로의 습관적인 양육 행동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자녀를 양육할 때마다 이제 적절한 방법을 습득하도록 도와서 부모 역할의 전반적인 수행력을 길러주는 교육적 경험이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부모 교육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아까 교육이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저 또한 이제 부모입니다. 그쵸? 두 명의 자녀를 가진 부모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가 일어났을 때 내가 적절하게 대응을 했냐, 그리고 이쪽 부분에서는 내가 아이에게 공감을 주었냐, 공감을 했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모로서 살아감으로써도 느끼는 바가 있지만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타이밍으로 교류하고 공감하는 활동들이 꼭 필요한 이제 시기가 있기 때문에 유아의 성장에 있어서는 부모 교육은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 부모 교육과 관련된 개념입니다. 네, 부모 교육을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부모 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이제 용어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부모 교육과 관련된 개념으로는 부모의 참여, 부모 개입, 그리고 부모 역할, 부모 지지, 부모 훈련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나라의 교육 현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교육 용어는 이제 부모 교육과, 그쵸? 부모 교육과 부모 참여입니다. 네. 부모 교육과 부모 참여, 네. 그리고 부모 교육, 네.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예비 부모나 부모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주로 교육 대상이 수동적으로 교육을 받는 형태를 부모 교육이라고 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형태를 부모 참여로 보는 관점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부모 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개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부모의 참여입니다. 참여한다는 거는 직접 행동한다는 거고 교육한다는 거는 우리가 수동적으로 듣거나 이제 능동적으로 듣는 것들이겠죠. 네, 부모 참여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 참여란 부모가 교육기관과 긴밀한 유대관계를 통해서 자녀를 바르게 이해하고 부모가 자녀의 교육 현장에 직접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 참여는 부모가 자녀의 발달에 영향을 주는 특정 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영에 직접 참여하는 것으로서 부모와 교사가 동반자로서 상호 유대관계를 가지면서 자녀의 효율적인 교육 및 발달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모든 과정을 의미합니다. 부모 참여로 인해서 학생들의 교육 효과가 향상된다는 것에 알려짐에 따라서 교육기관에서는 부모를 중요한 자원으로 인식해서 의사결정권자, 지원자, 교사 보조자, 가정 방문자, 정책 참여자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역할로 교육 현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부모가 참여한다는 것은 부모가 자녀의 교육 현장에 직접 참여한다는 것이겠죠. 직접입니다. 네, 두 번째는 부모의 개입입니다. 네, 부모 개입은 이제 부모의 참여와 유사하게 사용되는 개념으로서 부모가 교육기관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아동을 이해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학습 현장에 직접 개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네, 이것도 학습 현장에 직접 개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네. 부모는 이제 교육기관에서 중요한 자원으로 활용이 되고요.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에 개입할 수가 있습니다. 부모 개입은 교육 현장에서 다양한 유형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요. 스티븐스와 킹은 부모 개입을 6단계, 5단계로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표 2-1에는 부모 개입의 역할 및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부모 개입의 역할은 청중으로서의 역할입니다. 정보를 습득하는 청중의 입장에서 최소한의 개입을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교사로서의 역할입니다. 공식적인 교육 환경 또는 가정에서 자녀에게 교사로서 개입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원봉사자로서의 역할입니다. 특별한 능력을 요구하지는 않고 단지 부모 참여 활동을 돕거나 조직하는 자원봉사자로서의 이제 개입입니다. 네 번째는 훈련된 봉사자로서의 역할입니다. 정규적으로 훈련을 받은 중교사 혹은 학교 보조원으로서 근무하며 개입하는 것이고요. 다섯 번째는 결정자로서의 역할입니다. 학교 프로그램이나 정책 방향 설정에 부모가 직접 이제 참여해서 개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 개입은 다섯 가지의 부모의 역할이 있고요. 그러한 내용들이 책에 표 2-1에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부모 훈련입니다. 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직접 개입, 직접 참여. 네. 부모 훈련입니다. 부모 훈련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바람직한 이제 부모가 될 수 있도록 교육받거나 프로그램, 훈련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부모 훈련 프로그램과 같이 이제 구체적인 절차와 개입이 있을 때는 훈련이라는 단어, 용어를 사용합니다. 네 번째는 부모 지원입니다. 우리가 부모 지원이란 친지로부터 받는 도움을 비롯해서 지역사회 내의 각종 학부모의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사회복지기관, 아동복지시설, 병원, 기업체 등으로부터 제공받는 모든 유형의 지원을 의미합니다. 네, 부모 지원이 되겠고요. 다섯 번째는 부모의 역할입니다. 부모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가 자녀의 발달 단계에 따라서 자녀를 양육하고 지도하는 일련의 계속적인 과정입니다. 부모 역할은 부모와 자녀 간의 지속적인 상호작용 과정으로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영향을 주거나 모두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 역할은 어머니의 역할과 아버지의 역할을 이제 구분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이제 맞벌이 가족이 증가함에 따라서 일과 가정의 양립이 이루어지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동 양육이란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네, 부모 교육과 관련된 개념을 저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부모 교육의 역사입니다. 첫 번째 고대 및 중세의 부모 교육입니다. 우리 가정은 인간이 사회 구성원으로 발달할 때 접하게 되는 아주 최소의 생활 환경입니다. 그쵸? 그래서 부모는 자녀가 가정에서 최초로 만나게 되는 의미 있는 타인으로서 양육의 행동, 그리고 참여, 성격 특성, 가치관을 통해서 지속적이고 광범위한 자극을 제공함으로써 자녀의 발달과 사회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물론 이제 기록이 없던 원시사회부터 부모는 자녀에게 농사 짓는 방법, 사냥하는 방법, 그쵸. 그리고 스스로를 보호하는 방법, 음식과 옷을 만드는 방법, 그리고 생활 규범과 가치관 등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은요, 그쵸. 국가론에서 이상적인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좋은 인재를 양성해야 하므로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고 교육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확신했으며, 교육은 가족 구성원을 위해서가 아니라 강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한편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제 저희가 아동은 선량한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양육되어야 하며 부모가 이러한 역할을 감당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6세까지는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부모의 교육을 중요시했죠. 네, 그래서 중세의 암흑시대는 정치, 도덕, 경제, 교육 등 모든 가치가 종교적 기준에 의해서 결정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인간이 이제 악한 존재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쵸. 부모가 자녀의 바람직하지 못한 특성을 교정해 주어야 할 책임이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 자녀의 흥미나 개성은 억압이 되었고 상당히 엄격한 도덕적 훈련이 가해짐으로써 이제 우리가 자녀를 바르게 인도하기 위해서 체벌이 필수적으로 여겨졌습니다. 네, 이게 중세의 암흑시대의 부모 교육의 이제 그런 역할이었다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는 근대의 부모 교육입니다. 이제 우리가 종교개혁 이후에 자녀 교육에 대한 이제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한
함으로부터 17세기에 와서 비로소 이제 부모 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기록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부터 아동을 독립된 인격체로 이제 보기 시작했고요. 아동기를 독립된 발달 시기로 인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양육과 교육 측면에서 가정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코메니우스는 이제 우리가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는 입장을 이제 이야기했고요. 아동의 이제 능력이 이제 그쵸. 네. 독립된 발달 시기로 인식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코메니우스, 지금 로크, 루소, 페스탈로지, 프레벨과 같은 그런 이제 교육학자들은 뭐 이론들을 바탕으로 점점 구체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동을 이해하고 아동의 자발성을 존중하는 교육으로 변화하여야 된다 했고 그렇게 변화되었었죠. 그래서 뭐 오늘날 뭐 보다는 아동의 욕구나 발달 특성이 고려되지 못하는 이제 초보적인 그런 수준이었지만 그래도 이 시기부터 현대 부모 교육의 기원을 찾을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네, 전통적으로 유럽에서는 아동이 성인의 축소판으로 인식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생의 독립된 시기로서 아동기는 존재하지 않았고요. 아동은 성인과 같은 옷을 입고 성장하여 7, 8세가 되면 성인처럼 이제 노동을 하였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17세기에 들어 유아 사망률이 감소됨에 따라 아동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점차 아동 복지에도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코메니우스의 네, 그쵸. 중세의 보편적이었던 아동의 타고난 성품이 악하다는 인식과는 대조적으로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동의 능력과 개성을 중시해서 감각 교육과 함께 그쵸, 네, 자연의 질서와 섭리에 따라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교육은 아동의 흥미와 의욕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즐겁게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코메니우스가 1633년에 어머니를 위한 양육 지침서인 어머니 학교, 유아 학교에서 어머니 학교의 중요성을 제창한 부모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고조되었습니다. 네, 그는 모든 아동은 출생에서 6세까지는 가정에서 어머니로부터 교육을 받아야 하며 어머니의 무릎이 최초의 중요한 교육기관이라고 주장함으로써 어머니의 역할 및 어머니를 위한 부모 교육을 역설하였습니다. 코메니우스의 교육 원리는 그 이후에 로크, 그리고 루소, 페스탈로치, 프레벨 등과 같은 유럽의 많은 교육학자에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네, 이번에는 로크입니다. 로크는 인간은 악하지도 또는 선하지도 않은 백지 상태라고 이야기하며 백지 상태로 태어나므로 인간의 본성은 어릴 때 경험하는 교육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주장을 했죠. 네, 그래서 로크는 가정교육이 학교 교육보다 더 중요하다고 하였고 1693년에 로크는 교육에 대한 고찰에서 일련의 편지 형식의 부모를 위한 조언을 남겼었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어릴 때 가치 있는 경험을 통해서 좋은 습관을 기르도록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훈육할 때 벌보다 칭찬이 바람직하고 자녀에게 좋은 모델을 보여주는 것이 또 중요하다고 보았겠죠. 네, 루소입니다. 루소는 이제 네. 교육을 인간의 성장 가능성을 최대한 신장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활동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루소는 1762년에 지필한 에밀이라는 이제 책에서 네, 이제 부모의 양육관을 변화시키는데 영향을 끼쳤습니다. 루소는 인간의 본래 선하게 태어났으므로 아동을 자연적인 방법으로 이제 양육하여야 된다라고 주장했고요. 아동은 모유로 키워야 되며 아동의 선한 전성이 자연스럽게 발달할 수 있도록 간섭이나 강요는 하지 않고 그쵸 관찰을 통해서 아동에게 적합한 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아동 내부에 잠재해 있는 자연적인 발달을 위해서 아동을 존중하고 구속하지 말며 아동 스스로 보고 느끼고 생각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아동에게 주입식, 암기식으로 가르치지 말고 자연을 통해 배울 수 있도록 교육해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루소는 부모가 아동의 이제 나이나 능력에 맞게 적절한 과제를 제시하되 개인차를 고려하여야 하고 또 지나친 간섭을 하면 안 되고 그쵸 아동이 스스로 하고자 하는 동기가 자연스럽게 생길 수 있도록 그쵸 아동의 자발적인 동기에서 비롯된 경험을 통해서 배워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조금 이제 함께 하고 싶은데요.
루소처럼 이제 우리가 주입식이나 이런 암기식으로 가르치지 말고 자연을 통해서 배우고 적절한 과제를 제시했을 때 아동이 그 일에 대한 동기를 알게 되어서 자발적인 동기를 통한 그래서 이제 경험을 하게 되는 배움을 저도 이제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페스탈로치입니다. 페스탈로치는 이제 우리가 부모 교육의 아버지로 알려진 스위스의 교육자입니다. 페스탈로치는 루소의 이제 자연주의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교육의 본질은 인간의 자연적 본성의 개발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루소의 에밀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교육은 자녀가 어머니의 무릎에 앉는 순간, 즉 가능한 한 어린 시기부터 시작할 것을 강조했죠. 그래서 페스탈로치는 1801년에 부모 교육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그쵸. 겔트루트는 어떻게 자녀들을 가르치는가에서 인간의 형성의 기초는 생애 초기에 경험하는 가정교육에 달려있다. 그러므로 자녀의 가정교육이 중요하고 자녀가 가정 속에서 최초의 교사인 어머니와 나누는 인간적인 접촉이 교육의 출발점이며 모성애는 아동 발달의 그러니까 원동력이 된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에게 도덕 교육과 종교 교육을 제공해야 하는데 그 방법은 어머니와 자녀 간의 상호관계 속에서 가르쳐야 된다라고 주장함으로써 어머니와 감각적 상호작용을 강조하였습니다. 네, 프레벨은 유치원의 창시자로서 루소와 페스탈로치의 자연주의 교육관과 아동 중심 교육 사상을 이어받아서 학령 정기 영유아에게 많은 관심을 가졌으며 부모 교육의 발전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네, 프레벨은 저희가 이제 다중지능이라고 알려질 만큼 현대 유치원의 시초인데요. 프레벨은 만물은 신의 본성에 따라 존재하는데 교육은 인간 내부에 존재하고 있는 신성을 개발해 주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유아가 가지고 있는 이 신성을 잘 개발해 주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유희와 노작 교육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프레벨은 놀이를 신적인 것으로 자유롭고 창조적인 것을 표현하는 활동으로 보았습니다. 아동은 놀이를 통해서 자신이 안에 있는 신적인 것을 자유롭고 바깥으로 표현하면서 자신의 소질과 내적 성향을 전개시킬 수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프레벨은 창조적이고 자발적이고 자기 표현의 활동의 놀이를 강조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놀이 중심 교육 과정이죠. 네. 그래서 프레벨은 영유아를 위한 놀이 교육용 이제 교구로서 의무를 고안했고 우리가 프레벨은 1843년 출판한 어, 이제 어머니와 아기의 노래에서 어머니가 자녀에게 들려줄 수 있는 노래, 게임, 이야기와 같은 가르쳐야 할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책에서는 어머니가 가정에서 자녀에게 이야기해주고 놀이를 가르칠 때 율동과 노래를 함께 해주면 더욱 효과적으로 배울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네. 그래서 프레벨은 아동 교육으로 간섭적인 교육을 배제한 자유로운 교육이 더 적합했고 아동을 하나의 완전한 인격체로 인정해서 인간에게 내재된 신성을 개발하는 것을 교육의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프레벨에게 있어서 신성을 발달시킨다는 것은 바로 아동이 창조적으로 이제 자발적인 자기 활동을 하도록 적절히 교육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이제 프레벨은 부모가 자녀를 교육하는 목적은 아동의 잠재 능력을 자극하여 발달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부모는 훌륭한 어머니란 아동의 이제 잠재 능력을 끌어내서 개발하고 전개하는 사람이라고 보았습니다. 우리가 잠재 능력이라고 하는 거, 그쵸? 네. 우리가 이제 모든 인간은 이제 태어날 때 잠재 능력을 가지고 있고 나만의 독특한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프레벨은 각자 이제 자신이 이제 잘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모든 아이들은 태어날 때 다 가지고 태어나므로 그것들을 끌어내서 개발하는데 이제 도움을 주어야 될 사람이 부모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우리가 이제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이제 프레벨까지 하겠지만, 네, 부모 교육의 역사에서도 보면 이제 고대 및 중세 시대에서부터 부모 교육에 대해서 아주 이제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들이 이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부터 중세의 암흑한 시대에서 아동은 이제 노동을 하고 체벌을 받았지만 이제 근대의 부모 교육에서 이제 17세기 와서 부모 교육에 대해서 조금씩 이제 인식을 하고 있었다. 코메니우스의 이제 부모 교육의 입장, 그쵸?
그리고 로크, 루소에 대한 부모 교육의 입장, 페스탈로치와 프레베를 통한 이제 부모 교육에 대해서 중요성을 강조한 부분들을 저희가 인지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동은 이제 주입식, 안기식 교육이 아닌 부모의 이제 우리가 그런 이제 억압적 교육이 아닌 자발적으로 동기를 가지고 이제 행할 수 있는 교육을 하여야 하고 그게 놀이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프레벨의 놀이와 이제 함께 해서 저희가 이제 아이는 놀이로서 성장한다고 할 수 있고 놀이가 곧 교육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동에게 놀이를 주고 플레이, 재밌어야죠. 그쵸? 네, 재미를 주고 그 놀이를 통해서 아동이 스스로 동기를 찾아서 자발적인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알아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게 부모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 2주차 3교시 수업은 이제 근대의 부모 교육에서 프레벨까지 이제 진행한 것으로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현대의 부모 교육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영상 수업을 들어주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